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에 남겨진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서 과로성을 입증한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사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건의 경우 산재로 승인받기 위한 기본적인 그 구조가 과로성에 대한 입증, 그리고 업무 내용상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기질성 여부에 대한 방어 논리 구성 등 크게 이 세 가지 입증 구조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 내용상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개인의 기질적 요소에 대한 방어 논리가 충분히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로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산재 승인받기가 어려워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과로성에 대한 입증은 발병 전 12주간의 만성과로에 대한 입증 또는 발병 전 11주 대비 발병 직전 한 주의 근로시간 증가폭이 30% 증가에 해당된다는 단기과로에 대한 입증 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에 대한 입증과 같은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정도는 충족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 또한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근로시간의 입증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입증 자료의 객관성도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 사망 근로자의 발병 전 12주간 출퇴근과 관련한 모든 행적을 추적하지 않으면 사실상 과로성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최근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사건의 경우도 업무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로서 당시 겨울철 추위도 있었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경우 위험성도 높은 직무에 해당되는 등 나름의 업무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은 여러가지 관점으로 주장 논리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과로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시간 확인 작업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방문해서 자료 협조 요청을 회사 상무와 직접 만나 부탁했으나 회사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1시간 정도 면담을 진행했는데 대화하는 태도나 답변 자세,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에서 느끼는 직감은 산재조사를 10년 넘게 진행해본 제 경험상 과로성 입증을 위한 회사의 도움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산재조사 과정에서 최소한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멘트를 깔아놓고 최소한의 협조 자료들은 확보한 채 제 나름의 방식으로 회사를 컨트롤하면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사전조사를 진행하던 중 회사에서 팩스 한 장을 보내왔는데 산재 사망한 근로자가 공사 현장을 옮겨가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현장을 옮겨가며 일을 했는지까지는 알아볼 수 있는 그 날짜별 작업 현장을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한 며칠자의 어느 현장에서 근무한 상황까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현장을 빠져나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실근로시간 산출이 가능한데 그 부분의 자료는 당시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서 계속 난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산재 사망 사건과 같은 산재 노동자의 행적을 찾아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사건의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휴대폰을 예의주시합니다. 최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상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휴대폰에 찍힌 사진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와 촬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당시 생각과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남겨진 카톡 자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업무적 대화를 나누고 어떤 업무적 어려움이나 업무적 과제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톡을 통해 출퇴근 시간의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단서로 확인된 것은 바로 구글 지도였습니다. 구글 지도에 남겨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 자료는 그야말로 사건의 전말을 한순간 풀어내는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해서 확인된 현장마다 남겨진 고인의 출근 시간대와 업무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의 동선과 퇴근 시간대를 추적 가능한 행적들, 이러한 행적들을 발병 전 12주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서 증거 자료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자료를 힘들게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작업 현장 위치와 매칭시켜 본 결과
거의 99% 일치되는 것을 확인한 순간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는 풀려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업무 내용에 대한 부분은 힘들게 같이 일했던 근로자를 어렵게 만나서 면담을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의 작업 공정과 업무의 부담,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현장 작업의 난이도 등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동료 근로자의 문답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극복하는 것은 산재 사건을 수임받은 제 소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극복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 논리를 구축했으나 무엇보다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제자가 작업장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3일 연휴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행하던 중 쓰러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함정이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과로에 대한 시간 데이터를 확보한 내용과 동료 근로자를 통해 업무를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방어 논리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수없이 작성한 재발생 경위서 작성 기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 입증 자료까지 포함하면 책 한 권이 나올 분량으로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모여 있어도 어떻게 요리하고 재료를 첨가하고 조미료를 적절히 뿌려서 완성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산재 사망 사건에서 재발생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도 요리사가 가장 맛난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좋은 입증 자료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잘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제자가 남겨둔 휴대폰에서 제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찾아낼 수 있었고, 결국은 드문드문 남겨진 각종 휴대폰 기록 자료와 구글 자료에 남겨진 고인의 행적 자료를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해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된 점은 지나고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산재 사망 사건의 경우 일말의 가능성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매달려 보면 그 몇 프로의 희망이 결국 완성된 희망의 결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산재 사망 사건의 실마리를 휴대폰 속에서 찾아낸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